청년들의 정치 한판. 네, 우리 지역의 시사 정치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청년들의 정치 한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원주 내일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평창군 의회 이창열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먼저 구자열 이사장님께서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이 정론직필, 네. 이 올바른 사회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원주 MBC,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가끔 불러주셔서 저는 뭐 아주 매우 영광스럽고 이렇게 또 청취자를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아무래도 날이 좀 뜨거워졌죠. 그래서 네. 요즘에 좀 이 농촌 지역에도 인력난이라든지 그리고 이 더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제 농가들 이런 쪽도 방문해보고 요즘에 새벽 시장에 좀 나가보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쪽도 네. 둘러보고 그리고 가장 요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상공인들 네. 이분들을 주로 좀 만나고 있는데 오늘 점심에 이제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석산이라는 이 쇠석 네. 돌을 채취해서 이제 자갈도 만들고 하는 이런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37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아주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기는 예. 지금 골재가 지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차 장비들도 모두 내보내고 구조조정도 하고 네. 지금 원주에 한 6, 7개 정도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잘못하면 이게 도산위기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봐서는 이 경기가 만만치 않게 어렵다. 그렇죠. 이런 거를 요즘에 다니면서 많이 좀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이창열 의원님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불러주신 것 같아요. 또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평창 소식을 전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또 오늘 평창의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창군의 이창열입니다. 네. 요즘 그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희도 요 근래 오늘도 김치하고 왔습니다. 평창에는 새마을이라는 단체에서 네. 계절김치도 하고 김장김치도 하는데 지금 이제 오늘은 평창읍에서 평창읍 새마을 단체에서 계절김치를 해서 주변에 나눔을 하는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계절김치라는 게 있군요. 여름이다 보니까 네. 이제 배추도 여름 배추가 있고 김장 배추가 있는데 지금 한참 수확기이라서 네. 직접 배추를 길러서 직접 양념해서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계절 김치를 또 직접 담고 오셨다는 이창열 의원님과 구자열 이사장님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베스트 소식과 워스트 소식 하나씩 좀 꼽아보겠습니다. 구자열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거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요즘에 사실 이 기후 위기라든지 이 전반적으로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보면은 요즘에 좀 원주가 이 기운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다? 예.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기 체감이라든지 또 원주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 이런 걸로 봐서 원주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원주시 의회에 이 모니터링을 하는 시민 모니터링단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아마도 원주시 의회가 95년도부터 출범을 했으니까 약 30년 정도 됐을 텐데 아마도 최초의 일인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저도 도의회의 경험을 8년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의원들은 누가 감시하나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보면 바로 이런 분들이 적기에 지금 모니터링 단을 만들어서 의원들의 어떤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잘 또 견제 감시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저는 베스트적이다. 아주 훌륭한 일이다. 이래서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직접 시민들이 하게 되는 시민 모니터링단이 이제 출범을 하는데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바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면 이제 의정 생활의 꽃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주로 이야기를 하면 시정 질문. 자, 이제 시장을 발언대에 모셔놓고 의원들이 직접 질문을 하는 경우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5분 자유 발언이라고 해서 네네. 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 번째는 행정 사무감사입니다. 이거는 1년 동안 시정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네. 그 각 상임위에서 제대로 파고들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아마 제 경험으로는 꽃이라고 보는데 네. 활동의 꽃이라고 보는데 요번에 그 의정 모니터링단이 출범된 것은 아마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에 아마 초점을 좀 맞춰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 네. 또 의원들이 어떤 그 자세로 임했는지 또 질의를 했다면 과연 이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았는지 등등의 아마 지표를 만들어서 했는데 베스트 워스트 의원은 선정이 안 된 것 같고요. 네. 베스트 의원은 아마 세 분을 선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시상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 홍보를 좀 하면 해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의회 2010년도에 이제 의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강원도 의회에서 연속으로 두 번 베스트 의원에 선정된 사람이 유일합니다. 예. 제가 그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 점에서 보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못 받은 의원님들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다 보면 또 시기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단체에서들은 그런 거 개의치 마시고 의원들의 그런 평가는 그 아주 객관적인 그 기준만 마련된다면 지표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시민 모니터링단을 출범해서 앞으로의 감시와 견제의 활동을 좀 펼치게 될 예정이다를 베스트로 꼽아오셨고요. 이창열 의원님께서는 어떤 거 베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지난 6월 9일 날 연합뉴스에서 보도됐던 네. 내용인데요. 미탄 아웃도어 챌린지 성료라는 기사입니다. 네. 기사 내용 자체는 6월 7일, 8일 1박 2일간 유튜버 또 일반 시민 등 한 140여 명이 참여를 네. 해서 트레킹도 하고 백패킹도 하고 버스킹도 같이 즐겼고 또 지역 주민들은 그들을 참여자를 위해서 지역의 농산물인 감자, 옥수수 이런 것도 좀 제공도 하면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거를 베스트로 갖고 나온 이유는 사실은 체험 프로그램이 상황이 잘 마무리했다 이런 의미보다도 네. 여기 사업이 행안부에서 주관했던 생활권 그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거기 예. 평창군이 최종 선정이 돼서 특교세 한 3억 받고 군비 한 3억 정도 받아서 6억의 예산을 가지고 평창군 그 로드트랩 또 트레킹 거점 마을 아웃도어 빌리지 등을 조성하는 그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의 첫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져서 이걸 좀 베스트로 갖고 왔고요. 예. 이 공모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이제 지역의 고유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역별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구축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 지원 또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그걸 베스트 뉴스로 가져왔고 예.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건데 이 사업 취지에도 맞게 지역민들이 중심이 돼서 지역민들이 지역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해서 요 기사를 가져고 왔고 특히나 이게 올해 1차 사업에 선정이 돼서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는데 네.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내년에 2차 최대 20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했다라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1차 사업이 선정이 안 됐으면 내년에는 또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그렇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하든지 네. 예. 근데 올해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의미가 있고 평창군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향후에는 지금 이번에는 한 5분 만에 한 500여 명이 지원을 해서 끝났는데 10월경에는 한 1,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좀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올해 6월에 이미 이제 1회차가 시행이 됐고, 그러면 10월에 2회차가 되는 건가요? 10월경에 이제 지금 추진하려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지역의 주민협의체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요즘은 어떤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뭐 유튜브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을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또 주축이 돼서 했다고 하니까 평창을 알리기에도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사실 여기 출연해서 한 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600마지기를 중심으로 밑단면의 600마지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샷사 데이지나 별을 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요 사업과 별개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야생화 단지를 좀 더 확대하고 있고 또 지방 정원으로 지정을 받아서 조금 더 사업 자체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부권 중심의 평창군 남부권 중심의 큰 관광 거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10월 달에도 이제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워스트 소식 바로 만나볼게요. 92.7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라이프는 독창적, 스타일은 독보적. 누가 봐도 어나더 클래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 것 같아. 에피트와 함께 2000 세대 교체가 시작됩니다. 부발력 에피트 에디션 031-632-1237 7월 오픈 예정. HLDNA 한락. 기대? 43층 초고층이라 더 높은 기대. 원주역의 우미린이라 더 커진 기대. 원주역 우미린 더 스텔라 8월 오픈 예정 033-745-0700 우미건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Hello, this is Daniel Henney. 모든 곳이 연결된 미래적 워크스페이스가 옵니다. 스케일, 인프라, 비전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이 완성하는 하이엔드 워크 에디션. 신광교 클라우드 시티. 1668-0668 현대 엔지니어링. 핵심 비전이 모이는 청라의 피크원. 진화한 삶을 누리는 와이드라이프 플랫폼. 청라국제업무단지의 피크원. 청라의 점점 그 첫 역사가 7월 청라 피크원 프로지오에서 시작됩니다. 1551-6880 대우건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2.7 MBC 라디오. 네, 매주 화요일 코너 청년들의 정치 한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주 내일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평창군 의회 이창열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창열 의원님께 워스트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는지 좀 저는 이제 6월 25일 날 헬로TV 뉴스에서 나왔던 평창 인구 4만 붕괴 전입 릴레이로 막는다라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평창 역시 마찬가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인구 4만이라는 게 사실 평창군으로 보면 어떻게 지역민들로 봤을 때는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군 단위 중에서는 인구 4만을 유지하는 게 홍천, 횡성, 평창이 유일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평창군이 1년에 한 100여 명 태어나고 한 500여 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인 감소 요인이 제일 크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창 인구 4만을 지켜내기 위해서 뭐 바로 효과가 낼 수 있는 전입 릴레이라든지 전 직원 1인 1 전입 운동, 또
또 전입 지원금도 이제 저희가 올해부터 좀 조정을 해서 좀 늘리기도 했고 한데 그런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준비를 하고 있고 펴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대학생 학비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4년 내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와 별개로 또 대학생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생활비 지원을 또 별도로 또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다 해드림, 다 키워드림 뭐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평창군에서도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한 1억 5천만 원은 최대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좋은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항상 지적을 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워스트로 가지고 왔고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측면에서 갖고 왔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평창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균형 기초 인구를 또 무시할 수가 없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평창에는 스마트 팜 교육장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여타 지자체 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견학을 오고 있는데 벤치마킹 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좋은 시설에서 끝나지 않고 교육장에서 끝나지 않고 청년 농업 창업으로 스마트 농업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개발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창 인구의 어떤 심리적 마지노선, 자연인구 감소가 크기 때문에 사만이 붕괴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좀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구자열 이사장님께서는 어떤 소식 워스트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똑같은 원주 이야기인데요. 네. 근대 유산을 지키려 했던 시민들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원주지 행정,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근대문화유산 아카데미 극장을 오래된 낡은 이런 구조물로 본 시장의 눈높이에서부터 이 문제가 이제 촉발이 되는 거죠. 현재 결론적으로는 24분의 선량한 시민들이 그 철거를 막기 위해서 무폭력 시위를 한 거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피의자로 지금 다 기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8월에 이제 1차 선고가 날 예정인데 이미 뉴스에서도 많이 밝혀지고 알려졌지만 그 해당 철거업체 같은 경우도 처벌 불원서를 냈어요. 우리는 이분들로 인해서 피해본 게 없으니 이분들을 처벌 안 해도 됩니다.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경찰서 법원에다 냈습니다. 근데 유독 원주시 행정에서만 강력히 처벌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이걸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적어도 이런 시민들이 했던 이런 행위는 어떤 그분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금 전에 이제 원주시 의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다수의 시의원들께서 원주시장에게 권고를 했어요. 이 시민들의 눈높이로 돌아가고 입장을 이해를 해라. 그래서 이분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끄떡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원광구 시장과는 제가 이제 3년 전에 아주 빡세게 한번 대결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원주시장.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제가 남의 얘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심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는 관용과 포용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만약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원주시장 원광수 시장께서 듣고 있다면 이번 기회로 그런 좀 폭넓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고 시민들을 이해하는 그런 눈높이를 갖췄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 드립니다. 원주시의 행정이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이 좀 아쉬워서 워스트로 꼽아 오셨고요. 저희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각 권역을 좀 직접 방문하면서 민심 청취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달에 강원도를 또 찾을 예정이고요. 강원도도 사실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정책 반영을 어필할 수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강원도가 이 국정과제에 좀 반영을 열심히 좀 시키려고 전담팀을 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창열 의원님 어떠세요? 뭐 일단은 사실 지역으로 보면 되게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잖아요. 직접 찾아와서 얘기를 듣는다는 게 기존에는 보고 형태 내지는 뭐 PT 또 의견 수렴 정도에서 끝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도 지역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얘기를 듣는 것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듣는 것과 좀 다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현장을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뭐 울산도 찾아갔고 광주도 들렀습니다.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방금 이창열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 지방 의견을 직접 청취하려는 시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구자일 이사장님께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파격적인 행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파격이 아니라 정상적인 일이에요. 과거의 대통령들이 잘못 이제 생각하고 있던 거지.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냥 보고를 받는 이런 형태, 그리고 틀이 갖춰진 형태에서 어떤 토의를 한다든지 이랬는데, 지금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한번 원탁 테이블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보면 깊숙이 들어가요, 의견에서. 다양한 시도지사들의 의견에 또 반박도 하고, 깊은 의견 청취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지방정부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 성남시장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경험했던 그 축적된 경험들이 아마도 이 이재명 정부 초반에 국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기에서 아마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표현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경력자인 것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 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직접 지방에 내려가서 다양한 스킨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이런 관측,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당연하다.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지방선거용이 아닌 그런 걸로 유불리 따지기보다는 더 많은 정책들이 지역민 또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올 땐 정책 개발로 이어지고 그런 형태의 반영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방 정치에 당연히 연계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밖에서 우리 이사장님하고도 말씀 나눴지만 벌써 서로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벌써 그렇죠. 실전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부가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라는 걸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좀 듣고 현장 소통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현재 전략은 좀 어떻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구자일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도 도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여러 해 경험을 하고 이런 대통령이 오신다고 하면 저희가 전략도 만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강원도에서 요청하는 건 SOC였어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도 대변혁이 이루어졌죠. 원주 강릉 복선 전철이라든지 그 이후에 춘천 속초 동서고속 전철이라든지 이런 SOC의 대부분 요청하는 일이었는데, 저는 지난번 최문순 도정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다시 원점에서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평화 사업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강원 특별자치도라는 게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젠다가 없다 보니까 지금 표류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부는 시종 평화라는 아젠다를 펼칠 겁니다. 아마 지금 이미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양한 이야기 속에 평화의 아젠다는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강원도가 여기 이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중앙정부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정부가 같이 하려면
이 정책을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평화라는 아젠다는 잘못하면 이게 뭐 이념으로 접근한다든지 반대 정파로 접근하든지 해서 이게 지금 사장돼 있는데 지금 이창열 의원께서 계시는 그 평창도 이 평화만이 살 길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강원도의 정책이 이 평화적인 정책에서 이 정체성을 여기서부터 찾아가면 저는 이재명 정부하고 상당히 할 일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사실 지금까지 좀 SOC 위주, 인프라 구축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어떤 프레임을 평화 사업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평창이 또 이제 평화다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창열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나요? 일단은 저희도 한때는 이제 평화를 많이 말씀하셨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뭐 제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제가 광주 전남 쪽에 그 뭐 소통의 자리, 뭐 요약본도 잠깐 좀 보기도 했는데 네네.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어떤 준비를 하느냐, 참가하는 지자체에서 어떤 그렇죠.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지자체장들의 그 역량, 가치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단팀을 구성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 봤을 때는 아마 강원도 오셨을 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건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청정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네. 헬스라든지 아니면 관광수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강원도가 살아가야 될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평창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가 살아가는 길은 그런 이제 관광에 대한 부분이 많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적인 제안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예, 에너지 바이오 산업 같은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든지 네. 예, 또 강원도만이 내세울 수 있는 예, 특별한 어떤 뭐 이렇게 예. 관광 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여기 뭐 전담팀을 구성해서 사실 굉장히 다양한 안들이 나오겠지만 모든 걸 다 반영을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자리가 정책 반영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줄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구자일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다행인 것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강원도 인사들이 대거 포짐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장관은 윤호중 네.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예정돼 있지만 실무적인 선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네.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이게 원주 출신이고 예. 그리고 김민재 행안부 차관 같은 경우는 저하고 도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 여기에 보면 춘천의 허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 TF를 이끄는 사람으로 지금 돼 있고 여기 민주당의 원주 갑 지역위원장인 여준성 위원장 같은 네네. 경우는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강원도 관계자 그리고 원주시 관계자도 이분들과 이제 접촉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이분들이 할 역할을 충분히 만들어주면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 저도 일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걸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런 읍소형으로 보통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전국 대부분에서 똑같은 요청을 한다면 그 선택하기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강원도에서는 특히 원주에서는 이런 일을 할 테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강원도 또 원주는 이런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책임 분담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그쪽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것을 뭐 이런 표현 뭐하지만 받아먹을 수 있는 그쪽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정도의 제안을 해야 한다.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아니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렇게 지역 인사들이 어디에 차출이 되고 중용이 된다라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접하는데 실제로 뭐 지역 문제 해결이나 현안 해결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팔이 안으로 굽죠.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또 강원도 예산 중에 이거는 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창열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뭐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뭐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평창구민의 입장에서 네네. 보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사실은 산림규제, 농림규제에 대한 기대를 사실 완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기대했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사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지만 아직 이렇게 다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네. 또 제주특별자치도랑 비교해봐도 물론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예. 좀 성과를 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또 예산 확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창 같은 데는 국지도 바로 옆인데도 농림지역으로 묶여져 있고 저 골짜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예. 풀려 있는 그런 사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게 사실 그렇다 보면 관광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고 또 지주들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활용할 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관심이 더 필요하고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강특법에 있어서 네. 특히나 이제 규제 완화가 제대로 된 초점에 좀 맞춰줘야 한다를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자일 이사장님께서 뭐 어떤 게 좀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 추경에.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이 큰 틀에서 가기 때문에 네네. 아마도 지역에 있는 예산은 반영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것이다. 쉽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한다면 강원도는 이제 그 영월 삼척 그런 고속도로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그 제2천복단지 네. 그 유치하는 이런 틀을 만드는 그런 예산들이 하나씩 좀 반영되고 또 한 가지는 그 혁신도시 시즌2 같은 사업들이 이어질 텐데 네. 이런 것도 예산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SOC를 비롯해서 첨단 복합 의료단지 도전과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좀 기틀을 좀 닦았으면 좋겠다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역을 방문하면서 민심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어떻게 하면 잘 좀 이런 전략들을 반영시킬 수 있을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주 내일연구원 구자열 이사장, 평창군의회 이창열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